자, 그러면 열려져 있던 건 닫고요. 새 문서 선택해서 요 저희 계속 쓰던 거 이걸로 파트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바탕화면은 본인 폴더에 이게 저희가 사장 연습 12번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플런트에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선택해서 다음에 선, 호, 선 이렇게 이어진 것들은 연속으로 그리면 되는데 코끼리 방향성이 일정하게 계속 이어진 것들은 그릴 수가 있긴 한데 연속으로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컷 기능을 써서 요소 잘라내기를 써야 되는데, 자, 이럴 때 그 호랑 수직이나 수평 중심 관계가 그런 경우에는 먼저 보조선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 밑에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일단 보조선 하나 긋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주세요. 웬만하면은 그려서 자르는 기능을 쓰는 게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 방법이 더 빠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 하나 그리고요. 아래쪽에다가도 원점과 일치한 원 하나 그려줘요. 그 다음에 자, 호에 가시면 요거 아직 많이 안 썼는데 여기 보시면 3.5 있어요. 자, 그릴 때 이쪽 방향에서 클릭하고 마지막 포인트가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호가 이쪽으로 오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ESC 누릅니다. 다음에 박스 선택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잡으면 중복 선택이 되고 여기에 탄젠트를 주면 당연히 가서 이렇게 붙어야죠. 얘가.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탄젠트 하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 이용해서 선택하고 대칭 복사 항목은 얘가 되는 거고 대칭 기준은 얘가 되는 거죠. 이때 알려드린 탭 누르셔도 돼요.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마우스 여기다 놓고 탭 누른 다음에 바로 왼쪽 마우스로 얘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끝내는, 지금 계속 오른쪽을 엔터 역할로 끝내는 연습을 많이 하죠. 이거를 이제 점점 손에 배야 익숙해진 도구들은 자꾸 끝을 이렇게 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집니다.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자, 지금 가만히 보면 반대로 넘기기만 했지 탄젠트까지 얘가 해주진 않아요. 요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능형으로 자르고 나면 이게 지금 일치도 안 돼 있고 탄젠트도 안 돼 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쓱 지나가면 잘리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잘리죠. 그래서 ESC 누르고 반드시 이 꼭지점에다가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호로 이루어진 것들 그릴 때 그것도 대칭 구조.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요 선에는 16, 다음에 위쪽에는 4R 넣어주고 아래쪽에는 8R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안쪽에는 18R로 두면 안전 구석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 스케치를 빠져나가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희 계속 요거 쓰고 있죠. 누른 상태에서 비나면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 빨리 빠져나갈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번엔 우측 라이트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다음에 중심선, 선 밑에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 여기 원점에 찍어야 돼요. 치수 관계가 안 맞으면 나중에 모델링이 안 합쳐져요. 원점 찍고 위쪽으로 올려서 24 주고요. 원 선택해서 사이즈를 9파이로 줍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가면 되죠.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요 스케치는 숨기고
멀티적인 복합적인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쓸 때는 지금 현재 작업에 필요 없는 스케치는 항상 숨겨라. 바디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엉뚱한 공간에 있는 어떤 요소랑 구석이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설계하다가 나중에 앞에 거 수정하려고 하면 뒤에 이제 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작업에 필요한 것만 화면에 표시를 해라. 그래서 자꾸 껐다 켰다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것도 라이트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들어가서 선 선택해서 중심선 선택해주고, 중간중간에 이 바로가기 쓰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저는 이제 중간쯤에 제가 쓰는 우리 사용자화 하는 거 있죠. 그걸로 제 스타일로 바꿨는데, S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S키 누르면 여러분 여기 기본적인 스케치 도구들이 뜰 거예요. 이걸 쓰셔도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외웠잖아. 아니면 아직도 조금 바로가기나 사용자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찍어서 쓰셔도 되고, 바로가기 저기는 워낙에 이제 적응이 빠르니까 누르고 선택하고. 자, 그러면 중심선 선택하고 원점과 일치하면서 아래로 내려줘요. 그런 다음에 저희 요거 꺼내놨었죠. 동적 대칭 복사. 이거 선택하고 대칭의 중심은 지금 그린 이 선, 그리고 선 선택해서 반만 자 그려주는데, 그리고 그린 다음에 ESC, 여기가 원래 반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릴 때 많이 실수하는 게 4분의 1호를 그려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 그게 더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되지도 않고 잘 이렇게만 그리고 동적 대칭 복사를 꺼요. 그런 다음에 호에 가셔서 저 요거 접어놓 굉장히 많이 쓰는 선택해서 반원은 이렇게 항상 한 번에 그려라.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 관계를 줄 건데, 진행형치 선택해서 다른 공간에 있는 스케치죠. 요거 그 원 선택을 하고 요 호 선택을 해도 이렇게 그 구석이 들어가요. 센터와 센터로. 그런 다음에 9mm 주고요. 그리고 전체 요 폭은 7.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쪽까지의 총 높이는 20mm로 합니다.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현재 총 스케치가 아까 숨겨놨던 것까지 키면 총 3개가 되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할게요.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돌출은 요걸 씁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 평면하고, 저 이거 많이 썼었죠. 10mm로 주는데 900까지 줘서 각도를 6도로 주세요. 6. 그러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각도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6도.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보스 컷하면 안 된다 그랬죠. 덩어리 만들고 나중에 컷. 그래서 얘랑 바디가 합쳐질 돌출 보스 베이스 누르고 이 원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충분히 볼륨 접촉이 나요. 그러니까 바디를 합칠 수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얘도 사이즈를 블라인드를 중간 평면으로 하고 4mm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9배를 줘요. 9배 값은 동일하게 6도. 그리고 확인을 하면 기존에 있는 바디랑 합쳐지죠. 다음에 이번엔 돌출 컷 선택을 하고 안쪽에 있는 스케치 선택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쓰죠. 이때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인데 무조건 다 뚫어.
그러면 원래 여기서 관통하고 얘를 체크하고 얘도 관통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옵션 열면 관통 양쪽이 있어요. 이걸 하면 방향에 상관없이 앞쪽과 뒤쪽을 다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자동으로 얘를 바꾸는 순간 이게 관통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다 뚫리죠. 자, 지금 보면 스케치 상태에서 그려서 만든 거, 스케치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돌출하거나 컷을 하면 스케치가 숨겨지는데, 스케치를 미리 그리고 나서 돌출하면 이렇게 스케치가 이제 안 숨겨지는 경우가 있죠. 화면에서 숨길 수가 있죠. 선택해서 숨기기.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요. 다음에 프론트에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지금 정확히 가운데 있죠. 네. 프론트에다가 스케치 잡고 이렇게 원점이 보일 거예요. 이 원점은 이 원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원점이 이 호의 중심이랑 같죠? 자, 여기서 원 선택하고 스케치가 되게 여러 개일 때, 호랑 원통형이 되게 많을 때, 그럴 때는 어떤 호와 어떤 원이 수직 수평 관계인지를 알려고 보존선을 썼는데, 예를 들어 요소가 별로 없어, 단일 구멍이야, 그럴 경우에는 스케치를 안 쓰는 게 좋죠. 원래 기본적으로 스케치 줄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원을 여기다 그리고요. 이거 그릴 때 여기다 갖다 대면 원점의 수직한 선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선의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죠. 파란색인 경우엔 안내만 해주는 거지 실제로 수직 기하구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일 때만. 그래서 선택하고 임의의 사이즈는 3 그리면 지금 이게 수직인 것 같지만 수직이 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안내선과 가상 유도선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컨트롤로 원점하고 요 원의 중심하고 중복 선택해서 컨트롤 띄고 뭐를 해줘야 돼요? 수직.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진위형 치수로 원과 원점 선택해서 높이를 4mm를 줍니다. 이거는 딱 봐도 얘랑 얘랑 수직인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컷하고요. 자, 이거 할 때도 이제 열기 귀찮잖아.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관통 다음에 관통 양방향. 이거 눌러도 되고 H 바로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빨리 작업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라이트 플랜. 라이트 플랜 선택해서 스케치 잡고요. 원을 그리는데 원 선택하고 외곽에다 가까이 되면 당연히 센터 마크가 뜨겠죠. 이때 잡고 그려서 4파이 짜리 그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또 다시 피처에 가서 돌출 컷하고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관통 양방향 선택해서 바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뚫리죠. 다음에는 피처에 가셔서 필렛 선택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은 1R을 주고요. 1. 다음에 바다 쪽에 보면 안쪽에 이 코너 있죠. 자, 지금도 면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탄젠트 파급으로 이렇게 타지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 R 값을 여기만 넣고 싶어.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 면 속성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면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취소하고 이 안쪽에 있는 코너 있죠. 이 모서리만 1R을 넣습니다. 거기도 선택하고 위쪽에 보시면 요 모서리. 그럼 미리 보기가 다 될 거예요. 이거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랬죠. 미리 보기 안 쓰시면 안 돼요. 모든 3차원 영상을 만드는 피처 도구는 미리 보기를 써라. 만약에 눌렀는데 미리 보기가 안 돼. 그러면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굳이 확인 누르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요 테두리도
선택을 하면 1알이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필렛이 크게 안 들어가는 이유, 필렛이 지금 이쪽에서 코너면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이 공간이 있어야 여기서 1알을 형성할 수 있죠. 근데 그 공간이 부족한 거야. 좁은 거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공률, 필렛 값 때문에 이게 형성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필렛. 근데 대부분 기계 부품들은 필렛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마감 처리하시는 뭐 0.2와 0.5와 이런 것들, 챔버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면 필렛이 싹 들어가죠. 자, 필렛 법칙 중에 또 하나 뭐냐면 필렛은 무조건 큰 알부터 넣으라는 게. 지금 그래서 1알을 넣고 0.5알을 넣을 건데 여기 안쪽에다가 정육면체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복잡하게 이쪽에도 어떤 면들이 막 만나고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면 작은 알을 하고 큰 알을 하거나 이쪽에서 또 다른 필렛이 큰 필렛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큰 알이 작은 알을 덮쳐요. 일명 씹어 먹는다 그러는데 필렛이 먹혔다 이러는데, 그래서 큰 알을 먼저 넣고 작은 알을 그 사이드 모서리선에 넣으면 알값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렛은 큰 알부터 넣어라.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 다시 필렛 선택하고 0.5알을 줍니다. 0.5로 넣어도 돼요. 자동으로 앞에 붙습니다. 넣고 이 안쪽, 이거 여태까지는 탄젠트 파급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이 만나는 선의 요소들이 탄젠트하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넣으면 미리 보기가 안 되죠. 근데 충분히 공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잘 잡아야 되죠. 이거 불편하면 저희 필터 꺼내서 쓰셔도 되고, 마지막 포인트까지 딱 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왜 탄젠트 파급이 자동으로 안 돼? 탄젠트 파급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서리 형태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용자가 모서리를 다 찍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 아주 가끔 많이 봐요. 교육장 같은 데 가면 이제 PC 사양이 굉장히 안 좋은데, 돈 얘기인데 그래픽카드 영향도 많이 받고 하드웨어 사양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 다 정확해 놓는데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조금 딸려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뷰박스를 제가 빼놨네요. 등각 보기를 누르고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이거는 항상 맞춤 핀으로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게 좋다 그랬죠. 저장 닫아 주십시오. 자, 다시 새 파일, 새 문서 선택해서 계속 쓰던 템플릿으로 새 파일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얘는 사장 연습 13번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에 가서 스케치 잡고요. 선 선택해서 중심선 해주고, 다음에 원점 선택하고 수직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계속 썼던 동적 대칭 복사 이놈을 선택을 하고, 당연히 얘가 기준선이 되겠죠. 또 그런 다음에 선 선택하고 반만 그려주는 거죠. 하고 ESC 누르고, 반드시 썼으면 어떻게 빼내라. 푸시 버튼 타입이니까 선택해서 해제를 하고, 아까 전에 저희가 반원 그렸듯이 호에 가서 접어놓 선택하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반원을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서는 필렛을 스케치해서 미리 할게요. 이상하게 캐드 교육 가면
스케치에도 필렛 못따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했죠. 왜 굳이 피처에 필렛 못따기를 쓸까? 스케치 더 있으면 스케치 하나에 기하 구속도 걸리고 스케치끼리 복잡한 참조 관계 형성되죠. 이거 자체가 데이터가 무거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형상을 만들 때는 스케치를 안 쓰고 피처에 있는 기능들 써라. 이거는 파라메트릭 CAD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작업성이 조금 더 좋고 데이터가 오히려 가벼워지진 않는데 큰 차이가 안 나. 그럴 때 또 써야 돼.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필렛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 값을 유괄로 줍니다. 자, 이때 반드시 필렛 쓸 때는 구속 코너 유지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필렛을 줄 건데 필렛 넣을 때 선과 선을 선택해도 되지만 필렛은 기본적으로 꼭지점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박스로 그냥 이렇게 꼭지점이 들어오게 쳐주면 얘가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뭐 기하 구석이 뭐 적혀있는 데 있어? 그럼 무시하고 확인 하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제가 처음에 3D 배울 때 포기하게 할 뻔한 이제 오류가 나옵니다. 굉장히 하기 싫어지죠. 2D를 기존에 썼던 분들은 아니 무슨 프로그램 쓰는데 오류가 있어, 내 맘대로 지우고 했는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웍스 배워봤는데 어려워. 야, 좀 카티아가 쉽대. 네이버에 막 쳐봐. 3D 파라메트릭 CAD 쉬운 거. 인벤터가 쉽대. 갔더니 다 똑같아. 프로그램을 6개를 다 쓸 줄 아는데 실제로 제대로 쓰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법칙은 다 동일합니다. 자, 또 잔소리하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얘를 대칭으로 우리가 그렸고 여기에서 그 동쪽 대칭 복사를 그렸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정확하게 치수적으로 중간선이라는 속성을 가졌는데 얘가 들어감으로써 이 선이랑 이 선이 중간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오류가 떴는데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노란색이 뜨든 빨간색이 뜨든 웍스에선 이거를 교통정리해 준다 그러던데 재생성에 그래서 신호등 마크처럼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뭐랑 기하 구석이 충돌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그렇다고 지금 넣은 이 유괄이 이걸 지워도 돼요?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야. 기존에 들어갔던 어떤 기하 구석을 지우고 나중에 들어간 어떤 구속이 우선시 돼야 될 때는 기존에 들어간 기하 구석을 지워야 됩니다. 그럼 내가 못 찾겠으면 이제 이거 쓰시면 돼요. 원래 자동으로 뜰 때도 있는데 여기 저처럼 그냥 히스토리 창이다 라고 하신 분은 아래쪽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익스포트라고 하는 도구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도 이제 좀 써요. 웍스는 명령어 뒤에 XPRT라고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많아요. 메이트 익스포트, 드래프트 익스포트, 필렛 익스포트. 유저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줘요. 너 혹시 이런 거 때문에 어렵지 않아? 내가 몇 가지 방법을 미리 보기를 보여줄게. 그게 맞으면 확인을 하면 내가 알아서 이걸 고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써봅시다. 진단 있죠? 진단을 누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 탄젠트가 이게 이제 여기가 대칭 구조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탄젠트를 만나면 기하 구석이 될 수 있죠. 이해돼요? 또 다음 방법 중간점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2 of 1 아까 전 거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아니죠.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그래서 다음 탭 누르면 두 번째 방법이 중간점이라는 기하 구석을 해결하면 이 유괄이 들어감으로써 여기랑 길이가 달라져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는데 실제로 여기는 두 개밖에 충돌이 안 나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구속이 기존에 있는 다수의 기하 구속과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꼭 이거 써보십시오. 저는 요새도 써요. 가끔. 물론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딱 봐도 아 지금 넣은 거 이전에 이거랑 충돌 났구나 이걸 아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동의하면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지워줘요. 내가 뭐 기하 구속 마크 클릭해서 지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확인하면 오류가 해결되죠. 이런 도구는 되게 좋은 거예요. 입문자들한테 바람직해. 착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스케치 필렛을 넣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박스를 쳐줘서 확인을 하면 이건 오류가 안 나지. 왜? 여기가 더 이상 중간점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다음에 ESC. 그리고 이제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나중에 이게 지금 대칭 구조잖아요. 여기가 R값이 변하면 여기도 R값이 같이 변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동일한 영상이 변이 한 12개야. R값이 다 동일하게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뀔 때마다 노가다를 이거를 뭐 8R, 9R, 10R을 이 변의 수만큼 치수만큼 바꾸려면은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이걸 지웁니다. 지우면 필렛 형상과 기하 구속은 남아있죠. 여기서 원하는 건 치수 관계만 동일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컨트롤로 이 모서리랑 치수가 들어가 있는 모서리랑 요 모서리 원형 모서리랑 중복 선택을 해서 동등이라고 주면 무슨 말이에요? 육아를 더블 클릭해서 원클릭이나 더블 클릭해서 8R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 편집이 용이해진다는 거야. 원본은 하나만 수정하고 얘랑 동일하게 변경해야 되는 스케치 요소는 한 번에. 그러면 노가다 시간이 엄청 줄죠. 이 개념을 꼭 잘 알고 계셨다가 저희 좀 이따 뒤에 나오는 패턴에서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써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얘는 다시 육알로 바꿔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3D는 어쨌든 노가다 수를 줄여야 돼요. 원본은 하나, 걔랑 동일한 성질을 가진 건 한 번에 수정되게. 자,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40 주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20으로 줍니다. 자, 근데 줬더니 이런 실수 이제 되게 많이 해. 지금 처음에 이 호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죠. 예. 그럼 일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완전 구속이 안 걸리는 거야? 완전 구속이 안 걸리는 건 처음에 걸려 있었는데 특정한 선이나 이런 걸 자르다 보면 기하 구속이 어쩔 수 없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하 구속이나 치수 구속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스케치 프로파일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정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해요. 자, 이럴 때 그럼 여기서 완전 구속해야 되는데 뭐를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 걸 파악할 때는 불완전 구속이 돼 있는 선이나 점, 파란색 요소를 마우스로 자꾸 무조건 끌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그럼 딱 봐도 지금 여기가 고정이 안 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완전 구속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완벽하게 다 그린 얘를 기준으로 오프셋 저희 한번 썼었죠. 레칫해서. 왜냐면 이게 일정한 두께를 갖는 제품이거든요. 컷을 나중에 따로 원 스케치 원 피처로 뜨는 게 아니라 스케치 하나에서 하나의 돌출로 끝내버리는 거야. 스케치에서 요소 오프셋 선택하고 값을 4mm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고 하면 지금 여기에 체인 선택이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탄젠트하게 연결된 선들
끝점을 공유하고 그건 한 방에 잡혀요. 이렇게. 자, 근데 안쪽으로 마우스를 주고 클릭하거나 이걸로 화살표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안쪽으로 놓고 클릭하면 당연히 안쪽으로 4mm 오프셋이 되면서 얘는 기하 구속을 줄 필요가 없죠. 얘가 완전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지금 내부와 바깥에만 구별된 게 아니라 영역이 지금 두 군데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영역이 있고 여기도 영역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엔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 하면 스케치와 스케치 사이에 있는 닫힌 프로파일 영역을 기억을 해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인식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블라인드 형태를 열고 중간 평면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75 입력을 해서 확인하시면 한 방에 그릴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그 일정한 그 구멍이 뚫릴 건데 이때 여기에는 평면을 못 잡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평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일단 바닥면 잡는 게 좋은 거예요. 바닥면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잡고요. 그런 다음에 원점이 계속 여기죠. 선 선택해서 중심선 선택하고 원점과 클릭하고 여기 선과 이렇게 일치시켜줍니다. 다음에 동적 대칭 복사 선택해서 이 중심선 선택하고 원 선택하고 한쪽에서 원을 그려주면 반대쪽에서 당연히 그려줘야지. 대신에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는 동적 대칭 복사를 반드시 끄고 컨트롤로 원점과 여기 중복 선택한 다음에 수직 관계로 하면 수직 관계가 되면서 대칭 관계가 되죠. 자,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쓸 대칭 치수를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개가 대칭이니까 치수를 넣으면 그냥 대칭 치수가 돼버려요. 지능형 치수 선택하고 요 원과 요 원 선택을 하면 이게 대칭 치수가 되죠. 사이즈를 50으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는 10mm로 18짜리로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컷해요. 이거 다 뚫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관통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다 뚫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등갑 보기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고 닫아주세요.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14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계가 변경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설계 라이브러리 가서 에센셜에 레슨 4장 들어가시면 여기 엑서사이즈가 있죠. 그럼 여기 여시면 레칫 핸들 요 놈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열어주십시오. 레칫 핸들 체인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일단은 어디가 바뀌었냐면 여기가 지금 원형인데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야. 만약에 장공 타입으로 그러면 여기를 지금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스케치만 편집을 해서 3차원 형상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이 피처 선택하고 얘의 스케치 편집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12파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여기 4분점 셋이 여기랑 클릭을 해주고 다음에 이번엔 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을 지나는 임의의 선과 수평하면서 이 원을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소 대칭 복사를 써볼게요. 저도 계속 이걸 쓰라고 하는데 쓰다 보면 원래 대칭 구조였는데 그리고 나서 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소 대칭 복사 선택하고 대칭 복사 단목은 예. 대칭 기준 선택하고 여기 등선이 겹쳐 있지만 중심선 우리가 그렸죠. 선택해서 확인.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상태에서 그 요소 잘라내기를 해봅니다. 자, 얘를 누르면 지능형으로 하고 얘를 툭 자르는 순간 이상하게 선이 남어. 근데 선이 굵기가 틀리죠. 이거는 치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치수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도 되지만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포기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주려고 선의 굵기가 다른 거예요. 선이 아닙니다.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로 하면 완전 정의가 되죠. 원이나 지금 그린 이런 타입이나 닫힌 프로파일 형태는 동일하죠. 이러면 피처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빠져나가면 충분히 조건이 되니까 업데이트는 되는데 이제 요런 걸 많이 놓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필렛을 넣었던 이 트랜스 필렛 이 부분에서 당연히 탄젠트 파급으로 돼야 되는데 탄젠트가 아닌 부분이 파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필렛을 다시 필렛 선택해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선 들어가서 이 모서리선을 추가해 주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화면에서 자꾸 피처 연습하는 거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필렛 선택하고 바로 피처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선만 이렇게 추가했어요. 얘도 추가해주고. 그러면 다 싹 돌아갑니다. 확인. 요래해야 맞죠? 반대쪽도 있죠. 여기도 선택해서 피처 편집에 간 다음에 모서리선을 얘랑 추가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항상 설계 변경이 보스나 컷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필렛이나 나중에 못따기가 어디가 없어졌는지 덜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등각 보기로 한번 눌러주고 저장을 합니다. 닫아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15번. 이것도 설계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이전에 있던 이 4장의 엑서사이즈 같은 폴더에 보시면 옵셋 에디티라고 있습니다. 요거 열어주십시오. 대칭이랑 오프셋 연습할 건데 기존에 있는 요 윗면 있죠? 요 윗면에다가 스케치 잡고 다음에 비나면 한번 선택하고 요소 오프셋 선택한 다음에 두께는 3mm 주고요. 연속성을 여기서 또 쓸게요. 안쪽에 있는 면만 선택을 해도 인접된 모서리를 다 인식한다 그랬죠. 자,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클릭하면 당연히 3mm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돌출 컷합니다. 그런데 바닥면의 두께는 지정되어 있는 거 설계 의도가 있을 때 블라인드 형태 열고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선택하고요. 저희가 한번 써봤죠. 다음에 바닥면 선택해주고 바닥에서부터 10mm까지 그 두께 남겨놓고 다 뚫어라 라고 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뚫리죠. 다음에 요면 있죠. 요면 선택해서 스케치 잡고 다음에 요소 오프셋으로 두께는 2mm 주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면 선택하고 안쪽으로 한번 클릭하면 당연히 이렇게 따지죠. 엔터 한번 다시 눌러서 또 이쪽도 선택해서 안쪽으로 면 그럼 2mm씩 안쪽으로 오프셋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컷 해줘요. 이거는 이쪽 방향에서 치고 나가면 다 뚫리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반통 G 확인 누르면 이렇게 뚫릴 겁니다. 등각 보기로 하고 저장 하고 얘도 닫아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16번.
새 문서 열고 계속 쓰는 파트 템플릿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십시오. 저희 계속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에 저장하죠. 이래야 나중에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조금 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연습 16 앞장에 4장 연습 문제 16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장해 줍니다. 다음에 프론트 플랫에다가 스케치 잡아 주십시오. 저희 이거 많이는 안 썼는데 요럴 때 쓰면 되게 편해요. 선 밑에 있는 중간점선 선택을 하고 원점과 일치하면서 수평 기하구석이 뜰 때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을 보조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빼고 원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원 하나 그려주고 사이즈는 22파이 그렇죠. 다음에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수직인 선 하나 더 그려줍니다. 다음에 동적 대칭 복사 선택하고 계속 자주 쓰죠 이거. 다음에 중심선 선택하고 원 선택한 다음에 끝점에다 일치를 해주고 사이즈는 25파이짜리로. 그럼 또 반대 그려주죠. ESC 누르고 동적 대칭 복사는 다시 끄고. 그러면 이거는 선 자체가 대칭 구조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대칭 관계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거리를 이제 넣을 건데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38로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겹치죠. 자, 겹쳐 놓은 상태에서 잘 잘라야 되는데 요소 잘라내기 선택하고 여기를 싹 지나가는데 중간선 자르면 안 돼요. 요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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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SC 그대로 있죠. 치수 관계는.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스 따로 컷 따로 그리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우린 이제 슬슬 기하 구석이 익숙해지니까 완전 구석 조금씩 자신이 붙죠. 자, 이제 컷 요소도 여기서는 한 번에 그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컷 요소를 같이 그리는 게 좋아요. 요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 선택하고 중심에 선택을 한 다음에 10파이짜리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에 동적 대칭 복사 선택해서 기준선 선택을 하고 원 선택하고 이 끝점에다가는 선택해서 12파이로 하고 ESC 하고 동적 대칭 복사 끄고. 그럼 완전 구석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도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사이에 프로파일과 프로파일은 비인 영역 여기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출 보습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야. 블라인드 형태 말고 중간 평면 선택하고 42mm로 해서 쭉 뽑아줍니다. 하고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위에서 바라보는 탑 여기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그럼 지금 원점이 여기죠. 원 선택하고요. 임의의 원을 하나 그려주고 원의 사이즈는 19파이로 그려준 다음에 자, 지능형 치수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38로 합니다.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자, 이거 여기가 원형 모서리 선이죠.
근데 2D에서 수직으로 바라보면 직선이죠. 이런 외곽의 투영 라인에 대한 이런 엣지, 선들도 지오메트리로 다 잡아서 쓸 수 있어요. 스케치 따로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이것도 가끔 짜증나는 게 직선은 마우스에 시스템 피드백이 잘 걸리는데 이런 선이 가끔 안 걸릴 때 있어. 이런 투영선이라든지 엣지 라인. 왜 그런다?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래요. 사양 달리고. 그건 이해 좀 하셔야 돼요. 자,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14mm. 나중에 그 장비 PC 커스터마이징하고 어떤 식으로 세팅해서 맞추는지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번들로 따로 뜰 예정입니다. 그때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이렇게 뜬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합니다. 얘도 블라인드 형태로 선택을 하고 열고 중간 평면한 다음에 40mm 줘요. 그 다음에 확인. 충분히 여기가 볼륨이 지금 접하죠. 그래서 바디가 합쳐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다음에 피처에 가서 구멍가공 마법사 쓰겠습니다. 구멍가공 마법사 선택을 하고, 자,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 분 있어요. 잘 나왔네. 프로그램 버전을 여러 개 쓰는 경우에도 이런 게 뜨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018, 2019, 2021 뭐 여러 개 쓰겠죠. 그럼 앞에 말한 설정 복사 마법사 세팅을 각 버전마다 썼겠죠. 그 세팅이 틀리게 입력되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안 뜨실 거예요. 한 버전만 쓰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9, 2020, 2021을 한 PC에서 같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되게 세팅하는 게 약간 불편해집니다. 툴박스끼리도 가끔 충돌날 때도 있고. 자, 이 중에 카운터버 선택하고, 자, 여기 중에 우리가 KS 한번 써볼까요? KS 선택해서 육각머리 볼트 A타입 넣고 사이즈는 M5로 해준 다음에 위치에 가서 조건은 마침으로 다 뚫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위치에 가서 뚫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하면 점이 활성화되고 모서리에 갖다 대면 센터 마크가 뜰리죠. 거기다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뚫려야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 제가 필렛을 안 넣었죠. 필렛은 맨 마지막에 넣어라. 자, 그러면 피처에 가서 필렛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필렛은 R3 하고 이 안쪽에 있는 면 모서리 있죠. 자, 선택을 하고 이때 저희가 여기를 넣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되게 많아 원통이 그럼 다 노가다잖아요. 그럴 때 뭐 쓰라 그랬죠? 유도, 요소 선택하면 요 한시 방향 여기 뜨죠. 살짝 보는 거야. 노가다 하기 싫은데 좀 알아서 잡아주는 거 없나? 요게 괜찮네요. 쓸만하네. 선택하고 어떻게 돼요? 얘랑 비슷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가 안내를 해서 노가다 작업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3할 4개가 다 들어가집니다. 다음에 등각 보기로 하고 저장하고 닫아주십시오. 자, 이번엔 연수 문제 17번 새 파일 선택하고 파트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폴더에 사장 연습 17. 자, 여기서 아마 저희가 배웠던 도출 옵션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써볼 텐데 정면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원점 위치가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는 치수가 많이 뽑히는
무- 면적의 중심이나 무게 중심, 홀의 중심 같은 경우를 원점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상하 좌우 대칭 구조의 센터.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된다는 건 프론트, 탑,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센터에 끼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런 평면을 가지고 저희가 이따 이제 요 다음 장에 배우는 패턴에서 다른 추가적인 평면이나 축을 좀 덜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자, 선 선택해서 중심선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동적 대칭복사 선택하고, 자, 대칭 기준 당연히 방금 그렸던 얘가 되고요. 다음에 선 선택해서 찍고 수평하게, 그 다음에 대각선 뺐다가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홀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쪽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ESC 다 썼으면 푸시 버튼으로 빼갖고 해제해주고, 반원은 항상 호로 그린다 그랬죠. 호 선택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접어넣어 골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원을 그릴 수 있죠. 다음에 지능형 치수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 폭은 25가 되고, 자, 요 그릴 때 가장 나중에 다 기하 구속을 넣은 것 같은데 어딘가 팔에 불안정 구속이 걸려 있어. 그런 게 보통 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런 중심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왜 이렇게 했냐면 컨트롤로 여기 호의 중심과 원점과 일치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이 호의 중심이 원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32로 하고,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를 45로 합니다. 45.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쪽 반지름을 14로 하고요. 중간에 기하 구속이 있는 것들 뭐를 넣어야 될까? 자꾸 흔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파란색이 있는 요소를 갖고 움직이면 이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유도가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드래그로 유추해서 파악을 자꾸 해야 돼요. 지능형 치수로 반지름 선택을 한 다음에 25 입력하면 완전 정의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돌출합니다. 옵션은 중간 평면 선택하고요. 사이즈는 55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다음에 평면을 이렇게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다음에 원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45 파이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피처에 가서 돌출해 주세요. 지금 돌출하는 시작의 위치가 기존에 있는 계속 프론트, 라이트, 탑을 쓰죠. 그죠? 충분히 바디 합치기가 되죠. 얘는. 자, 사이즈는 70mm에서 확인합니다. 추가적인 평면을 가지지 않고 상하 좌우 대칭 설계를 하면서 기존의 이 평면을 가지고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센터 역할로 바디의 바디끼리 볼륨 접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보통 센터로 주고, 그곳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치고 나올 때 바디가 겹치면 면접촉이나 볼륨 접촉을 하게 되면 바디 합치기가 좀 쉬워지죠. 그게 이제 요령이에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탑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자, 여기서 그려줄 건데 사각형 안에 중심사각형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점과 일치하고 높이는 24 주고, 이건 그냥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다음에 ESC. 지금 저희가 동일선상, 탄젠트 이렇게 꼭 같은 슬라의 선을 일치시킬 때 쓰는데 요런 것도 많이 써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호와 모서리, 원형 모서리 선과 직선 선택해서 탄젠트 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여기 원통 사이즈가 커지면 얘는 그거랑 똑같이 이 폭이 설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근데 돌출 방향이 반대, 방향을 바꿀 땐 요거 넣으라 그랬죠. 요거 선택해서 95 입력하고 확인해 줍니다. 이거 계속 체크되어 있는지 봐야죠. 확인. 모르고 클릭하지 않는 이상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센터에 가운데 오는 플런트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지금 계속 바디를 더하고 적층해 가면서 하죠. 네. 원바디로 원 선택을 하고 요 마우스 가까이 되면 여기 중간점이 잡힐 거예요. 중간점과 일치하면서 65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에 피처에 또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지금 중간에 제가 컷을 하나도 안 했죠.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도 되죠. 얘 같은 경우 이런데 막 구멍이 막 좌우 상하로 뚫려요. 근데 보스를 만들고 컷을 하고 만약에 이걸 했으면 이 중간에 관로가 이 보스 때문에 덩어리에 막히겠죠. 그럼 또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스 컷 못따기 필렛 드래프트가 늘려면 못따기 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별도 드래프트는 안 배웠지만 그런 식으로 표준화 트리 구조를 항상 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중간 평면 선택해서 사이즈는 35로 하고요. 확인하면 바디가 합쳐지죠. 다음에 이번에는 라이트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원 선택해서 원점하고 일치하면서 28파이짜리 원안에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피처에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얘도 중간 평면 선택하고요. 사이즈는 75 해서 확인. 자, 이렇게 바디를 다 끝내놓는 거예요. 중간에 컷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컷 저장을 한번 하고, 자, 컷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잡아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이 면을 이용을 해서 관통을 상하 좌우로 동시에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런트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손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수직선 내려주고, 다음에 동적 대칭 복사 선택해서 방금 그린 선을 기준선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 선택해서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그려주세요. 다음에 ESC 누르고 동적 대칭 복사는 끄고, 자, 이거를 원을 그려서 이렇게 자르시는 분이 많은데 호에 가보면 맨 처음에 저희 이거 많이 안 썼죠. 맨 처음에 찍는 게 원의 중심이죠. 자, 이거를 저희가 중심점 호라고 하는데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에 먼저 센터를 찍는 거예요. 찍고 한 점 찍은 다음에 돌리면 그려지는 분도 있고 안 그려지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한 바퀴를 더 돌리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포인트까지 여기에 일치시키게 이렇게 찍어줍니다. 지금 이게 가끔 일치 마크가 안 뜰 때 있어요. 저도 그래픽 지금 잔상이 좀 남았는데 그럴 때는 드래그해서 끝점에다가 일치시켜주면 좌우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컨트롤로 포인트 대 포인트 찍어도 되고 지금 드래그해서 포인트에다 갖다 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렸으면 지능형 치수로 여기 선의 길이는 11, 그 다음에 원과 바닥 중심에서 23mm,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을 넣어주는데 계산을 할 때 지금 반지름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파이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치수가 되죠. 파이일 때 3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그럼 반지름 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이 다 된다. 그리고 얘를 파이로 만약에 표기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치수 선을 선택해서 숫자 말고 지선에 가시면 여기 이거를 파이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타입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써요. 자, 다음에 얘를 뚫겠죠? 피처에 가서 돌출 컷 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관통을 하는데 양쪽 해서 확인하면 앞뒤로 다 뚫리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위쪽, 자, 이 위쪽 선택해서 스케치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23파이짜리 한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컷. 이제는 돌출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올리는 거예요. 거의 요번 장에서 돌출 기법은 거의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가면 연습 문제 중에 돌출이 따로 옵션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돌출 컷 하고, 자, 저희가 이걸 레침 만들 때도 한번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얘를 여기 다 관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뚫고 싶어. 그러면 블라인드 형태 열면은 다음까지가 있어요. 이 다음까지가 뭔 뜻이냐면 걔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면이야. 그래서 끝나는 면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뚫려요. 그 다음까지가 곡면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면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나중에 사이즈가 여기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여기까지만 관통이 되겠죠.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확인 하시면 뚫리죠. 다음에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에 가서 선택하고, 자, 규격은 요 구멍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RC 매트릭으로 바꿀게요. 다음에 여유 값은 드릴, 사이즈는 쭉 열면은 12파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다음에 위치 탭 선택해서 이동을 하고 뚫으면 여기를 선택해 준 다음에 포인트를 찍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갖다 대고 여기에 센터랑 일치시킬 거예요. 선택해서 ESC 누르고 확인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뚫리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살짝 옆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 쓰고요.
다음에 똑같이 구멍 매트릭, 근데 요거를 드릴로 바꾸고 사이즈는 아까 썼던 12파이 선택해 줍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드릴, 탭 드릴이 아니라 드릴 크기로 하고 12파이. 이전 명령 썼던 옵션을 기억을 하는데 가끔 바뀔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통, 아까랑 동일하죠? 스펙이. 그런 다음에 위치는 요 옆면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얘는 여기를 쓸 필요가 없죠. 원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동일하니까. 선택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뻥 뚫리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프론트 선택해서 스케치 잡고요. 그 다음에 원 선택해서, 자, 여기는 원에다 갖다 대고 센터가 뜰 때, 저도 지금 가끔 안 떠요. 그때는 막 그래픽에서 뭔가 안 잡히거나 가끔 잔상 같은 게 남는다. 그럼 살짝 돌리고 다시 수직으로 핀 다음에 잡아보세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돌린 상태에서 다시 움직인 다음에 다시 갖다 대면 센터 마크가 보일 겁니다. 자, 일치 마크가 뜨는 거 확인하고 사이즈를 40으로. 아직도 3D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요. 목숨만 이런 건 아닙니다. 잔상들이 좀 났거나 약간의 그래픽 버그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 그럼 얘도 피처에 가서 도출 컷합니다. 얘도 동일하게 또 관통 양쪽을 쓰겠죠. 그 다음에 확인하면 다 뚫려요. 자, 그 다음에 필렛을 넣을 건데, 필렛이 동일한 필렛이라도 필렛의 개수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좀 나눠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필렛은 무조건 큰 알부터 넣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필렛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고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요.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필렛을 먼저 넣어서 이만큼의 여유를 주고 여기서 필렛을 넣어야 이 여유값만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렛을 순서를 잘못 넣으면 필렛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처에 가서 필렛 선택하고 반지름 값은 3R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선택하고 혹시 알아서 또 잡아주는 거 없나 했더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누르면 양쪽 내 모서리가 동시에 잡히죠.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한 번에 넣을 수가 있고, 다음엔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면 이전 명령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엔 동일한 필렛 값인데 여기서 얘는 이제 탄젠트, 이 필렛 때문에 여기가 탄젠트하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건 한 번에 타져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거 선택 한 번에 안 타지죠. 왜? 지금 요 모서리랑 얘는 탄젠트 하진 않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형성을 해줍니다. 대신에 끝까지 요소를 다 클릭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얘도 선택해서 떨어진 모서리를 선택을 하지만 선택한 모서리끼리 뭐랄까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그 복수 선택한 것들끼리 필렛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확인하시면 또 3R이 되죠. 다음에 동일한 3R인데 다시 한번 필렛 선택하고, 지금 그래서 필렛이 동일한데 필렛 값을 지금 많이 나누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접어주고, 얘도 이제 한번 쓱 보면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원한 필렛은 여기만 원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선택해서 취소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선택해서 사마를 주고 위에 쪽 요 4개 코너 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모서리선 필터 써볼까요? F5키 눌러서 자꾸 면 선택된다 그러면 저희 썼던 선 필터 쓸 수 있죠. 선 필터 누르면 뭐 면 잡히면 어때? 아예 안 눌러지니까. 대신에 이런 다른 선을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편하게 원하는 모서리만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총 8개 해주고 반드시 다 썼으면 얘를 한번 눌러서 푸시 버튼 빼주거나 앞에 거 누르면 필터가 다 해제된다. 그래서 확인하면 R3이 이렇게 들어가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필렛 선택을 하고 동일한 3알로 넣는데 이번에는 요 위에 쪽 거 다 타질 거예요. 이렇게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고 돌려서 아래쪽 돌려서 이번에 요쪽 그래서 확인해주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필렛과 필렛이 만나는 이런 코너 V 이런 데를 코너백 필렛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작은 알부터 넣고 큰 알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덮어버리면 필렛 형성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필렛은 원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일정한 필렛만 쓰는 부동 필렛을 계속 쓰고 있죠. 저만 할게요. 요거 도구에 우리가 아직 요거 안 썼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 가변 필렛이 있는데 이거는 멀티바디 쪽하고 서페이스 쪽에서 나중에 또 따로 배울 겁니다. 기계 설계에서는 근데 거의 요거만 많이 쓰실 거예요. 참고로 소비자 제품이나 디자인 제품 서페이스를 나중에 써셔야 되는 분들은 고과정 때 요거 같이 배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필렛 다 넣었네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등갑 보기로 하고 저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닫고요. 자, 이번에는 기존의 파일을 열어서 할 건데 설계라이브러리의 에센셜 그 다음에 레슨 4장의 엑서사이즈 가보시면 여기에 up to surface라고 있어요. 이거 열어줍니다. 기존의 스케치가 그려진 게 있죠. 이제 점점 뒤에 가면 이런 예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보니 폴더 있죠. 거기에 4장 연습 18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일도 나중에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 남바로 이렇게 따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랜 2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그 다음에 플랜 1 평면하고 플랜 2 평면을 끌게요. 꺼주고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위쪽으로 좀 길게 직인 선 하나 그려주십시오. 다음에 동쪽 대치 복사 선택해서 이거를 중심선 기준으로 하고 선 선택해서 자, 원점부터 찍고 수평하고 대각선이고 좀 길게 볼게요. 대각선이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점에다가 일치하면서 수평한 하면 만나지겠죠. 다음에 ESC 누르고 동적 대칭 목사를 끕니다.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 위에까지는 이 대각선 치수는 넣으면 안 돼요. 수직 치수예요. 10mm 넣고
포인트 대 요 선 선택을 하면 각도가 튀어나오죠. 보조선이 없을 때 포인트랑 선에 각도를 수 있죠. 뽑고자 하는 방향에 화살표에 가까이 되고 하이라이트 될 때 클릭해서 위쪽으로 뽑아서 3도로 줍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를 66, 아래쪽 선은 쭉 빼서 132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의 각도는 55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아래쪽의 선에서부터 요 위에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25로 하고요. 그러면 다 완전 정의가 되고 요 위에 지금 여기만 구속 조건이 남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휠을 살짝 돌려보세요. 기존에 휠을 돌리면 요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이 포인트 아래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선이 위로 올라오게 치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선이 올라오게 하고 지능형 치수로 기존에 있는 스케치 1의 이 꼭지점과 지금 이 스케치의 선 선택해서 5mm 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스케치 빠져나가 보세요. 자, 이렇게 했고 다음에 돌출 보스 베이스 선택해서 저희 그 돌출 보조 옵션 그 같이 했었죠. 자, 먼저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이거 일반적인 돌출 방의 수직인 거. 자, 근데 저희 요거의 옵션을 써봤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돌출 방향을. 요거 선택을 하고 돌출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요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죠. 사이즈는 28로 한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돌출이 될 겁니다. 다음에 기존에 이제 숨겨졌던 플랜 1 평면을 다시 키고요. 그 켜진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원 선택해서 원점에다가 가까이 됐는데 점이 안 잡히고 점 두 개가 같이 잡히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이때는 살짝 틀어가지고 점만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이럴 때도 점이 안 잡힌다. 이거 그래픽 잠버그거든요. ESC 누르고 다시 원 선택해서 자, 지금부터 점이 잡히죠. 근데 계속 이런다. 혹시 그러면 그냥 임의의 원을 그리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로 중심과 끝점이나 아니면 이 선 선택을 해서 컨트롤 띄면 관통이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나 포인트 다른 것들 요소가 어떤 요소랑 겹쳐가지고 그 요소가 가끔 안 잡히는 그런 잠버그일 때 있어요. 그러면 살짝 틀어가지고 포인트랑 선하고 관통을 해도 됩니다. 위치랑 비슷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관통을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지능형 치수로 요 사이즈는 34파이로 합니다. 처음에야 스케치랑 평행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라고 많이 했는데 익숙해지면 다른 공간에 있는 요소랑 이런 구속관계가 많이 형성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이렇게 틀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구속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고 얘는 이 방향으로 치고 나가겠죠. 돌출을 하면. 그래서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돌출 방향이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방향을 타고 할 테니까. 지금 이 평면이 얘랑 수직한 평면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돌출되는 방향만 반대로 바꾸고 근데
이쪽으로 돌출을 하고 싶은데 애매하게 합쳐져. 얘를 다음까지 하기에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 이 비는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많이 쓴다고 블라인드 형태 열면은 여기에 곡면까지 있습니다. 곡면까지는 면을 선택을 하면 이 면이 1대1로 만나지가 않아도 면을 연장을 해서 여기에 면이 더 있다고 치고 거기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이거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바디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그리고 나서 막 이런 데 잘라내고 난리도 아니야.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플랜 숨기고 스케치도 선택해서 숨기십시오. 다음에 필렛 선택해서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필렛 익스포트 선택을 하고 필렛을 넣고 도구가 빠져나가죠. 이게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필렛 값이 다른데 연속해서 쓰고 싶을 때 그때는 필렛 익스포트에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옵니다. 변경이나 코너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넣고 싶은 필렛 값 12 해서 선택은 똑같아요. 요쪽 모서리랑 요쪽 모서리랑 선택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지 말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토리를 도구를 안 빠져나갔죠. 근데 여기 플라잉 아웃 트리를 열면 필렛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필렛 작업이 많고 특히 이제 설계를 다 하고 나서 필렛이 그 크기 종류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요걸 써보십시오. 돌았다 나갔다 안 해도 되니까. 자, 나머지도 넣을 건데 반지름을 이번엔 3 넣고요. 이 아래쪽에 여기랑 여기 얘도 살짝 써볼까요? 얘는 쓸만하겠다. 자, 추가적인 4개 모서리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래쪽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래쪽 모서리만 클릭해서 노가다를 하는 수보다 빼는 수가 적을 경우엔 이거 쓰는 게 작업 속도가 더 빠르겠죠. 이 다음에 이것도 적용해 주세요. 다음에는 동일하게 3알로 드는데 자, 이번에는 이 면 자체를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럼 면 속성으로 인해서 인전면이 다 잡히죠. 이렇게 잡고 이쪽도 돌아서 넣는데 여기는 요선만 선택하고 집어서 이렇게만 넣어줍니다. 적용. 그러면 또 필렛이 생기죠.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면 ESC 눌러서 도구 빠져나가도 기존의 이 히스토리가 이미 만들어진 거는 취소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선택해서 숨기고요. 윤곽 보기로 바꾸고 저장해 주십시오. 닫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났습니다. 돌출이 활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엔간한 모양은 다 만들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일반적인데 옵션을 가장 잘 써야 되는. 자, 그리고 제가 다 풀이를 해주는데 히스토리 분석하는 거 따라하는 것도 알려드렸죠. 이게 프리집을 보고 본인이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반드시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히스토리 또 보고 히스토리를 안 보고 그런 형상을 히스토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만 하면 따라할 땐 되는데 나중에 실무를 하거나 본인이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손에 익지 않아서 안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로 4장을 마치고 또 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